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생불사 예각기법. 모든 차트의 각을 찾아 수익을 찾아낸다. 예각과 둔각으로 차트의 흐름을 타는 방법. 안정적인 포트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싶다면 대박 플러스를 주목하라. 예각의 달인 예병군 멘토의 학생불사 예각기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예병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조금 힘드셨죠? 혼조세 속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심리를 계속 흔듭니다. 지금 명절이 다가오면 원래 기뻐야 되는데요.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결코 좀 기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종목적으로 집중하셔야 된다는 전략, 그거 말씀드린 거 기억하신다면 오늘 혹시나 기쁘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마음을 흔들고 있지만요. 명절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이 명절에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참여 방법은요. 02-3153-2611번에서 12번 전화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신데요.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포트폴리오 전 종목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부터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오늘 혼조세 속에 마감이 되었죠. 그러니까 자, 시장이 많이 흔들었어요. 오늘 많이 흔들었는데 시장을 흔든 요인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내적 변수가 있었고요. 그죠? 대외적 변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외적 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그죠? 또 중국 지표 발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중국의 지표 발표. 그죠? 그리고 대내적 변수는 우리 지상 최대 명절이죠. 그죠? 추석 변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추석 변수가 변수일까요? 자, 이거는 별로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자금이 조금 빠져나갔다 하는 게, 즉, 거래 대금이 조금 빠져나갔다 하는 게 추석 변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이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 전면전은 불가합니다. 그죠? 이거는 결국 국지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영향을 미칠 사태는 아닙니다. 중국 지표 발표, 오늘 PM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괜찮았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은 크게 대외적 변수로서 악재로 작용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얘들 정말 이상한 애들이, 멍청한 애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또 고점 매수, 또 바닥 구간에서의 저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던지니까 장은 혼조 속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크게, 오른 장도 아니고, 떨어진 장도 아니었어요. 결국은 약보합수 구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여전히 상승 쪽에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얘기 드렸죠. 그죠? 초이노믹스, 그죠? 예. 그죠? 초이노믹스. 그 다음에, 중국
중국의 바로 경기 부양책,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그죠? 통화 정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외환 보유코가 아니고 외환 보유고죠, 그죠?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장 속에 있는데 크게 제어할 요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에 뚜렷한 의지가 있습니다. 어디가? 한국이. 그죠? 금통이 금리 인하했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세월호 사태 때문에 막혔던 법안들이 이제 추석을 기점으로 줄줄이 통과가 될 거예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법안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상승 가닥을 이어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악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호재로 잡을 것은 많이 있는데 큰 악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는 마음보다는 지금은 자꾸 하방 쪽으로 자꾸 내린다. 자, 많이 올랐으니까 내린다. 많이 올랐으니까 내릴 것이다. 이건 결과적으로는 기우고 그냥 예측입니다. 기우고 예측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기우제식 어떤 시황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자꾸 떨어진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왜 떨어져야 된다면 왜 떨어져야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오른다면 왜 올라가야 되는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닥 중소형주를 말씀드렸던 거고, 자, 대기업들의 실적이 못하다. 그럼 대기업들의 실적이 못하니까 앞으로 더 빠질 것이냐? 이미 경기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더 빠질 구간이 어디 있어요? 자, 삼성전자 실적 반토막 날 것이다. 삼성전자는 실적만 가지고 올라오는 종목이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도 더 빠질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승 가닥을 잡아 나갈 것이고 그 가닥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매가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법을 통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들으시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이런 기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지난주에 제가 약속드렸습니다. 특집으로 꾸며드릴 것을 약속드렸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각기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처음 주식을 접하면 뭐부터 합니까? 바로 이 HTS 접속부터 하죠. 자, 우리가 오늘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HTS 접속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아이디를 치고 비번을 치죠. 이러면서 탁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집니다. 자, 내가 이 장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야지. 공인증서는 사유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우리가 HTS를 딱 켭니다. 그럼 뭐부터 볼까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보는 거 관심 종목부터 보겠죠. 그죠? 그리고 그 관심 종목의 차트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딱 띄워놨어요. 차트부터 보입니다. 왜 우리가 차트부터 볼까요? 왜 차트부터 볼까요? 왜 우리는 차트를 먼저 보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시화된 거. 즉,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 요게 차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리하죠? 눈으로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다 보이니까 그죠? 편리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예병군 멘토가 주장하는 성장성은 눈으로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죠?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감은 아니죠. 빌은 아닙니다. 눈으로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차트를,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차트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다라고 보이십니까? 차트에 뭔가 대단한 게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히든, 그죠? 히든, 뭔가 좀 숨겨져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차트에 뭔가 숨겨져 있다라고. 근데 이 차트에 숨겨져 있는 게 뭔가가 있다라면, 자, 그럼 그 옛날, 이 HTS가 없었던 때, 즉 차트가 없었던 때,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가서 돈을 내고 직접 매입을 하고 했던 때, 그때는 그럼 어떻게 매매를 했을까요? 결국은 이 차트는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그림, 그죠? 가격표, 그죠?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뭔가를 입혀야 되겠죠. 여기에 뭔가 숨어 있는 것처럼 뭔가를 입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깨끗한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깨끗한 차트 한번 보세요. 아이고, 뭐 선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봉만 짜다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봉 갖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 뭔가 하나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뭘 입힙니까? 자, 5일선 매매기법, 21선 매매기법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입히죠. 바로 지표를 여기다 추가합니다. 자, 우리가 입혀봅시다. 하나씩. 가격 이동평균선. 요걸 딱 입힙니다. 자, 요거를 딱 입혀서 기술적 지표 설정을 합니다. 자, 52평, 12평, 22평, 그 다음에 62평, 그 다음에 122평. 딱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죠. 그럼 선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좀 보기 편해졌어요. 그죠? 야, 선이 생겼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5일선 매매기법하고 21선 매매기법은 그냥 선만 그려놓은 것이지 내가 해보니까 수익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갖고 수익이 안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또 이래 얘기를 하니까 자, 여기다가 또 지표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추가를 합니다. 이제 이러니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러니까 또, 자,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이 있고, 꽃봉오리가 벌어질 때, 주가가 올라가고, 닫을 때 행보 나오고, 자, 이거는 결국은 지나놓고 난 다음에 끼워 맞추기식입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이건 꽃봉오리 닫은 채로 계속 가쁘는데, 꽃봉오리가 계속 벌렸다 닫혔다 벌렸다 닫혔다요. 닫은 채로 계속 갈 수도 있는데, 그죠?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그거 두 개만 알아갖고는 안 되지! 여기서 또 뭐를 입힙니까? 또 하나 더 입히죠. 지표를 또 추가합니다. 그래서 MACD를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가리키기 시작하죠. 데드, 매도! 골든, 매수! 데드, 또 매도! 이게 또 안 맞아 떨어져 갑니다. 그래, 그것만 알아도 안 된다! 그럼 또 뭘 공부해야 됩니까? DMI를 공부해야 된다. DMI라고 니 들어봤나? 이래 됩니다. 그래서 DMI를 또 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DMI 갖고 어느 정도 또 맞아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핵심이 있다. 뭐? 일목균형표가 있다.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입혀 나가다 보면, 자, 일목균형표 입혀 보겠습니다. 이야,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수급 전문가가 나타납니다. 수급 전문가가 나타나서 그것만 알아갖고는 안 된다. 뭘 알아야 되느냐?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을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 보유 수량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보유 수량을 넣습니다. 그죠? 외국인 보유 수량을 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기 어떻습니까? 편해졌습니까? 많이 편해지셨어요? 자, 이거를 보고 느끼신 점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딱 표현해 볼게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 복잡, 어지럽다, 이 두 단어 외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단순 복잡하고 어지러울 뿐입니다. 이걸 다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됩니다. 근데 왜 그럼 이걸 펼쳐 놓느냐? 이걸 알아야 주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전문 영역이라는 것처럼 전문 영역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렵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 맞아떨어져 가는 것 같으면 이 방법으로만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겠죠. 그러나 결국은 차트는 후행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볼까요? 제가 이 얘기 강연회 때도 여러분들 설명드렸고, 자, 주식을 정말 주식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 코카콜라. 코카. 그 코카콜라는 이런 식으로 가서 지금 행보가 나오고 있죠. 자, 미국의 대공황 시절이 있습니다. 미국 대공황을 겪을 때. 대공황. 그죠? 미국이 경기 침체로 완전 들어갔을 때 코카콜라의 주식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몇 배? 8배. 8배가 올랐어요. 왜? 자, 경기가 안 돌아가요. 월급도 잘 안 나오고 사람들의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속이 탑니다. 주구장창 탄산음료인 코카콜라 마셔야 됩니다. 워렌 버핏도 마시고 워렌 버핏의 동료도 마시고 다 마십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 코카콜라 회사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샀죠.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월급이 생기면 계속 삽니다. 돈만 생기면 삽니다. 2배 올라도 사고 3배 올라도 사고 다 삽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몰빵을 딱 하는 거예요. 이 성장성을 안 보니까 여기다 몰빵해놓고 차트로 여기서 추세 타기를 딱 바랍니다. 그러니까 20%만 올라도
와, 마을라 딱 수익 대박 터졌다 하면서 딱 팔아버립니다. 장기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집을 사서 일주일 이내 팔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빠집니다. 이거 손절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 전문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보면 차트상 무너졌거든요. 손절하십시오라고 권합니다. 손절합니다. 마이너스 15%. 자, 오늘 하루 5% 빠지고 올 한 해 총 해서 마이너스 5% 빠졌고 내년에 총 플러스 4%가 올랐고 그 다음 해에 또 플러스 7%가 올랐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실현 안 하면 수익이 아니고 손실을 확정짓지 않으면 손실이 아닌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샀는데 빠져서요? 그러면 워렌 버핏은 계속 샀잖아.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돈만 생기면 샀습니다. 8배가 올라도 사고 10배가 올라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10,000배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왜? 20배 올랐을 때도 샀거든. 여러분들은 20% 오르면 파는데 이 사람은 20배가 오르는 데서 샀어요. 뭘? 코카콜라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미 답은 나왔어요.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답 나왔고. 중장기 투자 답 나왔고. 집중 전략 답 나왔고. 이 사람이 다른 주식 샀습니까? 코카콜라만 샀잖아. 그러니까 집중 전략도 답 나왔고. 그럼 이 세 가지를 따라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성장한 대기업을 사고 대형주를 건드리죠. 그리고 단기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죠. 돈도 얼마 안 되면서. 이러니까 역행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답하고 정반대되는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쓰고 계신 거예요. 대기업, 단기 매매, 분산 투자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답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뭘 보고? 아, 복잡하다 차트 보고. MACD 들어가 있고, DMI 들어가 있고, 기관 보유수량 들어가 있고, 외국인 보유수량 들어가 있고, 일목균형표 들어가 있고, 볼린저 밴드 들어가 있고, 아이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그죠? 가격이동 평균선 들어가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하셔야 될까요? 이게 진짜 차트가 맞는 것 같으면 그 금융공학도들이 전부 이 차트만 공부를 하고 있겠죠. 이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뭐하러 논의를 할까요? 논의할 이유가 없죠. 차트만 보면 되는데. 그 종목,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 필요 없죠. 차트만 보면 되는데. 그 회사가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어떻게 코카콜라가 지금 어떤 식의 회사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 갖고 있고 성장을 매해 몇 프로를 하고 있고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차트만 보면 되니까. 산업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산업 대공황이 왔는가 안 왔는가 볼 필요 없죠. 경기가 불안하다, 경기가 침체된다 볼 필요 없습니다. 차트만 보면 되니까. 결국은 차트는 참고용 가격표 is입니다. 그림 is입니다. 결과적으로
차트만 봐서도 안 되고 차트를 안 봐서도 안 됩니다. 차트도 봐야 되지만 차트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공부할 게 아니라 산업 구조를 파악하고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성장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미래성을 파악합니다. 미래 가치성이죠. 그리고 근접성을 파악합니다. 다음 접근성을 파악하죠. 그 다음 효용 가치성을 또 파악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걸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대박 플러스에서 누적 수익률 370%가 나왔던 거예요. 차트만 보면 이게 안 나옵니다. 이거 다 잘라내야 됩니다. 다 잘라내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모든 거 지워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다 지워버릴게요. 자, 가격 이동평균선만 남겨놓겠습니다. 아, 이것도 지워버릴까요? 이거 뭐 크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자, 아이고, 깨끗합니다. 자, 지워놓고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오늘은 그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군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언제부터 제가 처음 서울경제TV에 와서 출연한 그 시점부터 어느 방송부터 제가 지금 빠져있는 주식승천 그리고 막상막하 투맨쇼의 방송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 보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2013년도 9월 26일이죠. 한솔 홈데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화마루 생산 주사업, 그 다음에 주택 리모델링 산업에 대해서 전방 산업이고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자, 탄소 배출권 리스 산업까지 얘기 드리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월 26일 한솔 홈데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한솔 홈데코죠. 자, 보겠습니다. 차트를 확대해야 되겠네요. 9월 26일이면 예, 이쯤 되겠네요. 9월 26일. 자, 여기네요. 그죠? 그날 고가가 1605원이었을 때입니다. 9월 26일 날 출연했으니까 9월 27일 날로 여러분들 매수 시점을 잡아도 그날 고가가 1645원이었습니다. 요게 자, 1년이 채 되지 않은 5월 19일 날 정확하게 2,700원까지 갑니다. 일단 50%는 훨씬 넘는 수익률이죠. 그죠? 왜 갔겠습니까? 왜 갔을까요? 차트가 좋아서? 수급이 좋아서? 아니었습니다. 성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빠졌다가도 결국은 올라갑니다. 그 성장성은 여러분들 의심 안 해도 좋을 만큼 계속 시장에서 부각을 받습니다. 단지 뭐의 차이냐? 여기서 샀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익절가를 높여가죠. 이 추세를 꺾고 내려올 때 익절가에서 팔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키가 70%짜리 키예요. 그러면 여기서 잡았으면 키가 100%짜리 키겠죠. 키가 큰 놈이냐 작은 놈이냐만 따지시면 되는 겁니다. 뭐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익절가를 잡아갔기 때문에. 그죠? 그것만 잡으시면 돼요. 자, 바로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성우전자입니다. 이걸로 제가 주식 승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었는데요. 자, 성우전자 또 보겠습니다. 자, 2013년도, 이제 10월 달이죠. 이때서, 자, 5,000원 초반에서, 자, 6,300원까지 갔죠. 요거는 키가 작은 놈이 되겠네요. 그죠? 키가 좀 작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익절가를 잡아가면 익절가에서 그때 팔렸죠. 26% 정도 되는 수익률로.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로 처음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으니까.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화성 RNA죠. 10월 17일입니다. 자, 이 10월 17일 날 화성 RNA를 들고 나왔어요. (10월 17일) 날. 자, 10월 17일 날이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18일 정도 매수를 하셨겠죠. 그죠? 여기입니다. 하여튼 뭐 이 부근쯤이 될 것 같아요. 그죠? 18일, 여기 나오네요. 그죠? 10월 18일. 고가 17,700원. 결국은 요 시점에서 사서 막 그 다음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반복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죠. 올라가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워렌 버핏식으로 해보자고요. 떨어져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계속 해보자고요. 결국은 시세 분출이 일어납니다. 내가 여기서 사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사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세 분출이 일어났어요. 익절가 높여가면 됩니다. 아직 추세 안 꺾였죠. 그죠? 그러면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안 잡았어요. 그죠? 목표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예각기법에서. 이게 지금 17,000에서 38,000원까지 왔으니까 이거는 100%가 넘는 키를 가지고 있는 놈이었던 겁니다. 그죠? 자, 출연했는 방송의 종목들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세이버존 INC입니다. 예병군 멘토의 세이버존 INC. 자, 10월 24일이에요. 10월 24일. 이거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보세요. 지금도 성장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막 심리성으로 흔들겠죠. 그죠? 이게 뭐 중요한 얘기지? 내가 그래서 워렌 버핏식으로 투자하라 그랬잖아요. 워렌 버핏. 뭐? 어떻게? 올라가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이 종목이 성장성이 있다 그러면 계속 사면 되잖아. 꾹 쥐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4,000원에서 8,000원까지. 이것도 거의 100% 가까이 됐습니다. 이걸 차트로 보면 여러분들 이 빠진 부분에서 데드크로스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팔아야 됐겠네요. 팔면 날아가는 거예요. 성장성은요. 이걸 다 파악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산업구조, 산업동향, 성장성, 미래성, 근접성, 효용가치성을 다 파악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차트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차트가 답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리바트입니다. 아이고, 여기 입 꽉 깨물고 있네요. 그죠? 요건 뭔가 더 대단하다고 입을 꽉 깨물고 있습니다. 표정이 참 호랑말포 같은 그런 표정입니다. 근데 11월 달, 11월 초죠. 그죠? 이 리바트가 현대 리바트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네요. 만원 밑에서
만원 밑에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43,000원을 갔으니까 이거 몇백 프로입니까? 이 꽉 깨물은 그 표시가 나죠. 이거 아직도 들고 계신 가족분이 있습니다. 익절가 얼마까지 높여놓을까요를 계속 지금도 묻습니다. 그분이 목표가를 정했으면 여기서 잘라냈을 거라고 지금도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50% 수익에서 그냥 잘라냈을 거라고. 익절가를 높여가니까 50% 수익에서 안 잘라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종목 또 보자고요. 자, 오늘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가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 들고 나온 종목마다 성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안 죽고 올라간 거예요. 다 보이셨죠? 자, 또 보자고요. 또 화성아련이 또 들고 나왔습니다. 11월 11일 날. 11월 11일 날 화성아련이 또 들고 나왔어요. 화성아련이 이미 봤죠? 벌써 2번 들고 나왔습니다.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 손절가 정해놓는다고 손절을 하면 됩니까? 안 되죠. 프로그램 규정이 있으니까 손절가를 정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또 화성아련이 벌써 2번 나왔죠? 효성 ITX입니다. 11월 11일 날이에요. 그날입니다. 또 효성 ITX도 한번 보자고요. 자, 11월 달 엽니다. 11월 11일. 여기서 이만큼 간 거예요. 어디서? 5,000원에서. 몇 개월 만에? 1년이 채 안 됐어. 6개월이 채 안 됐어. 그죠? 제가 차트 공부 다 해봤습니다. DMI, 볼린저 밴드, MACD, 스토캐스틱, 자, 일목균형, 엘리어트 웨이브 다 해봤습니다. 근데 성장성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 효성 ITX 사물인터넷 대장주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작년도, 전년도에 사물인터넷 얘기한 전문가, 그것도 2013년도 말쯤에 사물인터넷 얘기한 전문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유일하게 말씀드렸어요. 대장주 효성 ITX라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동성화인텍입니다. 2013년도 11월 13일이죠. 자, 요거는 키가 좀 작은 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성장성은 있지만 키가 작은 놈이었던 거예요. 만원 부근이었으니까 13,000원까지만 갔습니다. 30%의 성장성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욕심을 안 냅니다. 은행 이자 이상만 되면 됩니다. 캐니까 30%가 돼도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죠. 왜? 전부 다 이렇게 50%, 100%, 200%, 300%, 400% 가니까 욕심이 나시는 거예요.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중장기로 들고 갔을 때 말입니다. 참지 못하면 절대 수익률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사모개발입니다. 2013년도 11월 25일 날 들고 나왔네요. 그죠? 사모개발 지금도 보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25일 날 11월 25일 날 여기입니다. 고가가 2,645원 할 때였습니다. 지금 3,600원까지 올라갔다 지금 3,390원이죠.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섹터입니다. 시장이 이만큼 올랐어요. 코스닥이 이만큼 올랐습니까? 코스피는 그럼 이만큼 올랐습니까? 성장성이 있는 놈들만 오른 거예요. 자, 이제 빠르게 살펴봐야 돼요. 와, 저렇게나 많이 갔어? 저렇게나 예병군 멘토 종목들이 그럼 나는 그 방송 보면서 뭐 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각성하십시오. 자, 또 넥스턴입니다. 12월 9일이죠. 자, 이것도 차트 볼게요.
차트가 이럴 땐 편해요. 그죠? 지나간 걸 보기에는. 그죠? 11월 29일 날. 여기입니다. 29일. 그죠? 제일 고가 5,070원이었어요. 이게 8,040원까지 갔습니다. 이것도 30%가 훨씬 넘는 키였죠. 그러나 그 키 상투까지는 못 파니까 어깨에 팔렸습니다. 이것도 대박 플러스, 주식 승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종목이죠. 자. 또 다음 종목 볼게요. LIG 손해보험. 12월 16일. 자, 이 LIG 손해보험 11월 26일 여기입니다. 이 성장성이 아직도 안 죽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3만 원대. 이게 3만 6천 원까지 치고 왔다 꺾였습니다만 빠졌다고도 결국은 성장성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거 참고해 보세요. 저희가 여러분 이게 대형 종목이 아니에요. 중소형 종목인데도 이렇게 죽질 않습니다. 3분의 1 토막, 반 토막 이렇게 안 나요. 그만큼 성장성은 안전함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종목 또 볼까요? OCI 머티리얼즈. 2월 20일입니다. 그죠? 2월 20일. 자,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결국은 이 종목 3만 원대 있던 종목이 지금 4만 4천 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익절가만 잡아놓고 가셔도 됩니다. 그죠? 또 그 다음 종목 또 볼게요. 테스나 2월 24일. (2월 24일) 여기입니다. 만원대였죠. 이게 15,000원 50% 순식간에 갔습니다. 2달 만에. 빠졌죠? 또다시 갑니다.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자, 또 그 다음 종목 볼까요? MDS 테크. 맛동산 테크라고 수없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안 보셔도 잘 알 겁니다. 차트만 봐도 계속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족분들이 들고 계시죠. 18,000원대, 17,000원대. 그때 처음 들고 나왔을 때가 그랬습니다. 언제? 3월 3일. 그죠? 그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3월 18일 또 MDS 테크입니다. 그죠? 2번 벌써 들고 나왔습니다. 3월 20일 바텍 들고 나왔죠. 이거는 히든카드 여러분 거기서 막상막하 투맨시에서 히든카드 종목들로 들고 나온 것들입니다. 자, 3월달에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14,000원대부터 24,000원대까지 순식간에 올라온 겁니다. 이게 성장성이에요. 치과 파노라마용 엑스레이가 성형외과에서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성장성이 부각이 될 것이다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볼게요. 일동제약. 그죠? 일동제약은 지금도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동제약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죽지를 않아요. 그죠? 죽지를 않습니다.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이러합니다. 급락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한신기계. 한신기계도 볼까요? 공작기계. 분명히 공작기계가 앞으로 교체 주기가 와서 성장성이 부각이 될 것이라는 얘기했죠? 한신기계 보세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빠졌지만 다시 재상승합니다. 이게 성장성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또 볼까요?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SK CNC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SK CNC 제가 언제 들고 나왔느냐? 4월 8일 날이죠. 이 4월 8일부터 지금까지 한번 봐보세요. SK CNC 4월 8일 날 여기입니다. 이쯤 되겠네요. 그죠? 4월 7일, 4월 8일. 그죠? 14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그죠? 자, 나머지 또 살펴볼게요. 오뚜기. 자, 오뚜기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에코플라스틱. 지금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차량 경량화와 관계된 거. 에코플라스틱. 성장성.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가죠. 그죠?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성장성이에요. 자, 그 다음. 오이솔루션. 뭐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때가 18,000원대였고 지금도 2만 원이 넘어가 있습니다. 24,000원까지 갔었죠. 성장성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유화.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이제 대한유화도. 자, 그죠? 쫙 올라갑니다. 자, 이 하이라이트 종목 왜 안 나올 거예요? 인터엠. 자, 인터엠 추천했는 시기가 2014년도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그죠? 5월 8일 어버이날.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쭉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결국은 성장성은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결국은 성장성이에요.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 외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동성제약. 자, 히든카드, 막상막하 투맨쇼의 히든카드에서 두 번이나 들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손절 나가서 또 들고 나오고 손절 나가서 또 들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증모제, 연모제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얘기하니까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4,000원대 추천해서 3,400원대까지 빠질 동안 수많은 종목 상담을 했고 수많은 가족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지금 오늘 종가상 8,510원으로 정확하게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 이상이 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자랑하기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저는 자랑 안 해도 될 만큼 많은 종목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100%가 훨씬 넘게 간 종목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 왜 하느냐. 이걸 강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차트가 아닌 성장성의 중심에서 산업 구조를 파악하고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성을 파악하고 근접성을 파악하고 효용 가치성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근거 자료인 종목들과 함께 정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2%, 내일 하루 3% 오르고 모레 2% 떨어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워렌 버핏식으로 투자라고 했죠.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또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그 성장성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계속 사라고. 그게 여러분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잖아요.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죠?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다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 경험과 지식과 연륜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1년에 내가 어느 정도의 성장성 있는 종목을 잡아서 어느 정도의 성장성의 수익을 맛봤느냐가 중요합니다.
내일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모레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식으로 투자 안 하면 결국은 많이 먹으면 5%, 많이 먹었다 20%입니다. 자,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30, 40은 견디실 수 있죠. 그죠? 그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명확히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장에 여러분 10종목 중에 10종목 다를 수익을 거두시려면 성장성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져가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유일하게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하게 100%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영역입니다. 자, 다음 시간 특집 2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군이었습니다.